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7일 새벽입니다. 새벽 1시입니다. 또 한 번 여러분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뉴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1시간 전에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 조민 씨의 동양대학교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하여 조국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했다는 사실이 일제히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는 검찰의 결정입니다. 검찰은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어제 자정으로 이 죄목에 대한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되게 되어 있으니까 검찰로서는 서둘러 기소할 수밖에 없었는데 피의자에 대한 여기 이 경우에는 정경심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없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다급하기도 했지만은 입수한 정보에 자신이 있었다, 증거에 자신이 있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될 때는 어제 밤 11시쯤인데 이때는 국회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한참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위조됐다고 주장하고 한국당은 위조됐다고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위조가 아니다 라고 강변을 하면서 어제 청문회를 그냥 온통 이 사건으로 이 주제로서 덮었는데 결국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이 옳았다는 이야기죠. 옳았다는 이야기고 무슨 복잡한 설명을 해가면서 조국 후보 정경심 씨를 편들던 사람들이 아주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이미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피의자 신문 조서 없이도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 이제 증명되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조국 씨의 거취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아주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아니, 법무장관 부인이 재판을 받는데 법무장관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이게 이 수사가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수사가 커집니다. 왜냐? 이게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조작이라면은 이 표창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합격 문제에 대한 부정입시 논란이 벌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표창장을 제출했거든요. 근데 이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다 하면은 입학이 취소돼야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죄가 추가되는 거죠. 뭐 공무집행방해라든지.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부장 고형곤 씨는 어젯밤 11시쯤 사무소 위조 혐의를 적용해가지고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는데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 때문이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는 2012년 9월 7일, 그러니까 7년 전입니다. 9월 7일 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동양대 의학교육원 명의로 딸 조민 씨에게 표창장을 주었습니다. 이것도 참 보기가 흉하죠. 어머니가 딸에게 표창장을 주는데 직인을 허위로 꾸몄다 이겁니다. 총장 직인을 사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장 직인을 멋대로 가지고 와서 도장을 찍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하나는 윤리적인 문제이고 하나는 형법의 문제입니다. 두 개가 겹쳐 있습니다. 조 씨는 2010년 말부터 2012년 9월까지 동양대에서 영어 교육 봉사 활동을 한 공로로 총장 직인이 찍은 표창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 교수가 원장으로 있던 동양대 의학교육원에서 발급한 것이었는데 조 씨는 이 수상 경력을 가지고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 자기소개서에 기재했고 또 합격됐습니다. 따라서 의전원 입학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 조 씨의 표창장을 위조해서 입시 부정을 저지르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표창장 수상과 국립대인 부산대 의전원 입학 등은 이날 기소한 사무소 위조 혐의 외에 위조 사무소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와도 연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 교수 측은 당시 직원이 딸에게 표창장을 주자고 제안하여 그렇게 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사자인 최승혜 총장은 그것은 위조된 것이다. 나는 상을 준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은 최승혜 총장의 증언을 진실된 것으로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검찰은 이와 별개로 이제 정 교수가 최 총장에게 지난 4일 전화를 여러 차례 걸어가지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보는 거죠. 즉 동양대학에서 입장문을 발표해달라. 그러니까 위임을 했다. 상을 마음대로 줄 수 있도록 그 밑에 의학연구원에서 줄 수 있도록 위임을 했다라고 해주면 좋겠다고 했더니 최승혜 총장은 거절했다는 겁니다. 또 전화를 바꾸니까 조국 씨도 똑같은 부탁을 했다. 또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국 씨는 어제 청문회장에 나와가지고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사실대로 해달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피해갔는데 검찰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이게 위정교사 뭐 이런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니까 수사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 이렇게 되고 사실은 이 정도 같으면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게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앞으로 좀 더 두고 볼 문제고 구속영장의 가장 중요한 혐의는 증거인멸입니다. 그런데 증거인멸의 시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이렇게 되어도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할 수 있을까요? 정치적 법률적 부담이 너무나 큽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우선 검찰의 수사에 일체 여권에서 논평을 내놓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 총장에게 지난 7월 임명장을 주면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사안 권력이라도 청와대와 관련된 사건이라도 성역 없이 수사를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윤석열 씨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더구나 청와대까지 나와가지고 내란 업무 우문하면서 아주 위험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게 바로 쿠데타입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을 얼마나 부려먹고 얼마나 잘한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정말 잘하려고 하니까 이건 내란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법치국가가 아니죠.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 충돌하는 게 이게 나라입니까? 왜 이런 사태를 문재인 대통령이 방치합니까? 아니 외국에 나가면 전화가 안 됩니까? 조 후보자는 이날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이 기소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제 거취는 가볍게 마음대로 할 사안이 아니다. 어떤 경우든 임명권자에 따라 움직이겠다. 이것도 참 무책임한 이야기죠. 스스로 결단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짐을 넘깁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조국 사이는 무슨 특수관계가 있느냐라고 궁금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검찰 수사에 대해서 민간인에 대한 수사입니다. 지금 조국 씨는 민간인이에요. 그것도 이미 수많은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범죄 의혹도 있고, 그리고 본인뿐만 아닙니다.
조국 부인 그 딸 그리고 뭐 재단과 관계가 있고 사모펀드는 아직 건드리질 않았는데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30군데나 했어요. 아니 이런 사람을 법무장관에 더구나 자기가 사회주의자였다는 것을 지금도 주장하면서 전향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 국가전복 전과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국정농단이 아니라 이건 국헌문란입니다. 국헌문란. 그러나 검찰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만약 이런 상태에서 조국 씨를 법무장관에 임명하면은 도둑을 경찰청장에 임명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세계 토픽이라고 옛날에는 웃기는 기사가 해외 토픽이라고 해가지고 자주 실렸는데 해외 토픽감이 됩니다. 제발 문재인 대통령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